안녕하세요. 풍선아트 전문 강사 이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빈후드의 모험을 떠나는 데 필요한 활과 화살 그리고 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술풍선 기초기법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술풍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란 풍선을 말하는데요. 필요한 재료가 손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으로 바람을 집어넣는 기계인데 이 뒤쪽은 바람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뒤쪽을 막지 않고 풍선을 손펌프를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풍선, 요술풍선의 뒷부분 주입구에다가 바람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손펌프에 끼워주시고 입구를 막지 않은 상태로 편안하게 해주신 다음에 잡아주시고 먼저 뒤로 빼주신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것을 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술풍선 손펌프를 이용할 때는 충분히 길게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당겨주시고 하셔야지만이 충분한 바람이 들어가고요. 부는 작업이 끝났다면 묶기를 시작할 건데요. 엄지와 검지로 풍선의 주입구를 잡아주시고요. 검지 바로 밑에 중지를 가만히 가져다 댑니다. 그 다음에 늘어진 주입구를 검지와 중지에 한 바퀴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손등을 보여주시면 검지와 중지에 풍선이 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주입구를 넣어주시고요. 다시 손을 돌려서 바닥에 있는 이 끈을 앞으로 당겨만 주시면 묶기가 끝나게 됩니다. 꼬기 기법은 왼손에 엄지와 검지를 풍선에 가져다 대시고요. 그 밑쪽에 오른손으로 엄지와 검지를 십자 모양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왼손에 엄지와 검지를 살짝 눌러주시고 오른손과 왼손을 같이 비틀어 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꼬기 기법의 적당한 꼬기 횟수는 3회에서 4회 정도 하시면 되고요. 꼬기는 방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지금 처음에 만들어낸 꼬아준 묶음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왼손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묶어줍니다. 가위집이라고 하는데요. 검지와 중지 사이에 꼬아둔 쪽을 가만히 대어두시고 다른 손 엄지와 약지를 이용해서 방울을 또 만들게 됩니다. 엄지와 약지를 살짝 눌러주시면서 오른손으로 같이 돌려주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더 계속 밑으로 내려가야 될 때는요. 이 잡고 있는 왼손을 뒤로 젖혀주시고 엄지와 약지, 엄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또 눌러주게 됩니다. 눌러주면서 오른손으로 같이 돌려주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꼬임은 풀리지 않고 계속 방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면 엄지와 중지를 눌러주시고 오른손으로 돌려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엄지와 중지를 눌러주시고 오른손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울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울 꼬기라고 합니다. 방울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이 풍선이 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그기 기법을 활용합니다. 처음에 있는 꼬임, 가위집에 있는 꼬임과 마지막에 있는 꼬임을 한 손 오른손에 같이 잡아주시고요. 잡아주실 때는 꼭 꼬임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풍선은 고무이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도 터지기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 마찰에 의한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넣어주시고 반대쪽에서 잡으셔서 돌려주시면 아무 소리 없이 풍선이 잠기게 됩니다. 이것을 잠그기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잠그기 기법의 특징은 풍선이 2개 이상 모여 있을 때 풀리지 않게 해주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강아지를 만들게 되면 삐에로들이 꼬리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그 꼬리 만드는 기법은 마지막 여유를 조금 남겨두시고 거기서 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아까 배운 것과 같이 엄지와 검지로 눌러주시고 오른손으로 돌려주시면 되시는데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풍선을 감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손은 오른손 위에다 얹어 놓게 되는데요. 얹으실 때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지손 위에 왼손을 꼭 붙여주시고 절대로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왼손의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은 또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 남은 풍선을 막지 않은 상태에서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과 함께 오른손을 꽉 눌러주시면 공기 밀어 올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서 올라온 공기는 강아지의 꼬리나 동물의 꼬리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풍선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필요한 재료 및 도구는 요술풍선 5개와 손펌프 그리고 가위입니다. 요술풍선에 손펌프를 집어넣고 바람을 집어넣어 주시는데요. 끝에 여유분을 3, 4cm 정도 남겨놓고 바람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람을 살짝 손을 열어서 빼주시고 묶어주세요. 하나, 또 다른 풍선 하나를 준비해서 똑같은 여유 남긴 다음에 묶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바람을 살짝 빼주시고요.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개의 풍선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2개의 풍선을 같은 높이에 두고 끝에 방울을 3cm 크기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가위집을 만든 다음에 그 사이 끼워 주시고 다른 손을 이용해서 같은 크기의 방울을 한 번 더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진 2개의 방울을 한 손에 잡으시고 같이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활 만들기의 기본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은 꽈배기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꽈배기 기법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꽈배기 과자나 꽈배기 빵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은 꽈배기 모양을 만들 때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상태로 혼자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 다리 사이에 끝에를 조금만 집어넣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농촌에서 새끼 꼬는 방법을 알 겁니다. 그래서 새끼 꼬듯이 동일하게 힘을 주어서 꼬아주면 됩니다. 촘촘하게 꼬아주시는데요. 끝까지 가지 않고 다리에다 놓고 나의 목 높이 정도끔 오게 만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지와 검지를 꼭 눌러서 풍선이 맞닿게 해준 다음에 돌려주시면 시끄러운 소리도 나지 않고 터지지도 않고 조용하게 잠겨지게 됩니다. 이걸 한번 펼쳐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꽈배기 모양의 과자와 같은 모양이 나왔죠? 이것을 우리는 꽈배기 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마무리한다면 이쪽 부분이 좀 지저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재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위를 활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동일하게
3, 4cm의 방울을 만들어 주고요. 가위를 활용해서 끝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빠지죠? 바람이 빠진 상태에서 남아있는 풍선을 가지고 묶어주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3, 4cm 정도의 방울을 만든 다음에 끝부분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람이 빠진 상태에서 묶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과 끝이 같은 모양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지저분한 부분이 남아있죠? 이것은 가위로 다시 정리하듯이 잘라주면 됩니다. 네. 이것은 꽈배기 꼬기로 만든 것이고요. 활을 만들 때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활에 필요한 줄인데요. 그 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활을 휘어주기 위한 줄이 필요한데요. 요술풍선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술풍선에 바람 넣는 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들어가지 않은 막힌 쪽을 이용할 텐데요. 엄지검지로 꽉 잡아주시고 다른 손에 엄지검지를 이용해서 바람 넣지 않은 상태로 늘어뜨리면 됩니다. 쭉 잡아서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손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계속 이어서 바람을 빼주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동그랗던 요술풍선이 납작하게 바람에 빠진 상태로 가로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묶어주시면 꼭 다림질을 한 듯이 펴져 있는 요술풍선을 부게 되는데요. 이것을 다리기라는 기법을 활용한 겁니다. 이 상태로 아까 만들어 두었던 방울 사이에 넣어서 묶어주고요. 다시 한번 반대편 만들어 두었던 곳에 묶어줍니다. 그러면 활 모양으로 줄이 생기게 돼요. 이것으로 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필요한 화살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은 다른 풍선으로 바람을 반 정도만 집어 넣으면 됩니다. 바람을 살짝 빼준 다음에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울을 하나, 두 개 만들어서 끝에 있는 매듭과 같이 묶어줍니다. 돌려서 묶어준 다음에 손에 있는 매듭을 방울 사이로 집어넣어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끝이 아니고요. 지금 이 상태의 풍선을 조금은 위험하겠지만 눌러서 반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서 반으로 돌리는데 여러분 빨래 짜는 거 아시죠? 빨래 짜듯이 힘껏 돌려주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양의 방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꼬집어꼬기라고 하는데요. 방울 꼬집어꼬기를 한꺼번에 두 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끝을 가게 되시면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있죠. 이 상태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람을 끝을 잘라주시고 바람을 새지 않게 묶어준 다음에 화살촉과 같이 조금의 여유를 남겨두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화살과 같지 않은 모양이지만 아이들은 이것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활의 끝을 살짝 대고 잡아당긴 다음에 이대로 놓아주시면 이것이 정말
활과 화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이 고무줄을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이 날아가면서 아이들은 활동의 영역을 더 넓히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활과 화살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에 꼭 필요한 또 하나의 그 도구가 있죠. 네, 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은 끝에서 정확하게 3cm 정도 남겨놓고 불어주시면 됩니다. 살짝의 바람을 빼준 다음에 묶어주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칼을 만들어 볼 텐데요. 방울을 끝에서 3cm 정도 남겨놨던 기억하시죠? 그런 다음에 손 길이만큼 한 20cm 정도 방울을 다시 한번 더 만들어서 처음에 있는 꼬임과 같이 만나게 해줍니다. 아까 무서울 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죠? 한 손에 풍선을 집어넣고 꽉 눌러주신 다음에 같이 돌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소리도 많이 나지 않고 그냥 터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만들기에 좀 편안한 방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풍선을 두 손을 꽉 잡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줄게요. 이 상태의 풍선을 이 사이로, 아까 만들어 놓은 고리 사이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알라딘 모양의 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 칼을 가지고 놀게 되죠. 알라딘 모양의 칼이 어떻게 나오는지 손잡이와 칼 모양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이렇게 신나게 놀 수 있는 칼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 칼로 친구들과 재미있게 게임을 하겠죠? 오늘은 활과 화살 그리고 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활은 요술풍선 2개를 3, 4cm 정도 여유를 남겨놓고 불어주신 다음에 끝 방울 3, 4cm 정도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같이 잠궈 주시고 그런 다음에 꽈배기 코기를 통해서 엮어 주시면 됩니다. 꽈배기 코기의 크기는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내 목 정도까지 올라올 정도의 크기로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2개를 풍선을 같이 잡으신 다음에 돌려주셔서 다시 한번 처음과 같은 방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끝부분에 여유를 잘라주시고 묶어주시고 지저분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가위를 통해서 잘라주게 되면 처음과 같은 모양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풍선을 준비해 주셨다가 이제 줄을 만들어 줄 텐데요. 줄을 만들 때 주의하실 부분은 항상 바람을 집어넣는 주입구가 아니라 바람이 막혀있는 쪽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고, 엄지와 검지를 잡고 늘어뜨릴 때 여기서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끝까지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묶어주시면 이런 줄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그 줄 모양을 끝과 끝에 묶어주면 이렇게 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화살을 만들 때는요. 검정색 풍선이나 짙은색 풍선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바람을 집어넣을 때는 반 정도 불어 넣어 주시고 끝부분에 꼬집어고기 2개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2개를 만들어 준 다음에 화살 크기는 25cm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끝에 바람 여유분을 빼주시고 잘라준 다음에 묶어주시는데 대신 끝부분에 화살 촉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1cm 정도 여유를 두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활과 화살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은 풍선을 불어주실 때 끝에 3cm 미만의 여유를 남겨두고 불어주시면 됩니다.
다 분 다음에 주입구를 묶어주시고요. 3cm 풍선 방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20에서 25cm 정도의 방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방울을 끝방울에, 첫 방울에 묶어주시면 하나의 모양의 방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사이로 나머지 풍선을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손잡이가 필요하고 끝에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끝에 여유가 좀 남았다고 하면 풍선을 두 손으로 꽉 눌러주시면 바람이 뒤로 밀려나면서 여유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손잡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남기는지 이 손잡이는 본인의 손 크기에 맞춰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선 작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